의사결정 나무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?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무처럼 노드,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노드는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그 중점을 얘기하는 거고. 자,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렇게도 쓰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테니스를 할까 안 할까? 나는 그걸 결정하고 싶어요. 그러면 목표 변수가 있죠? 테니스를 한다, 안 한다. 이미 결정돼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까? 처음에 날씨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물어보는 거죠. 야, 비가 오냐, 흐리냐, 맑으냐? 라고 딱 봅니다. 그때 맑다! 그러면 일로 넘어가서 물어보겠죠. 그 다음에 물어볼 말이 뭐예요? 맑다!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야, 지금 날씨가 어떻게 되지? 온도가 어떻게 되지? 영상 22도야. 그러면은 안 한다. 왜 안 하지? 영상 22도 이하면 안 한다. 추우니까. 그죠? 안 한다. 그 다음에 온도가 그래서 높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게. 그럼 바람은 부니 안 부니? 바람이 약하다? 그러면 한다. 강하다? 그러면 안 한다. 자, 그러면 어떤 룰이 나와요? 날씨가 맑으면서 온도가 영상 22도 이하면 안 한다.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룰이 몇 개가 나오죠? 안 한다, 안 한다, 안 한다, 안 한다라는 룰이 4개가 나옵니다. 즉, 했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요 4개 중에 하나에 속하면 나는 테니스를 안 칠 거고요. 요 3개 중에 하나면 나는 두 개다. 그러면 하겠죠. 즉 테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? 날씨가 맑으면서 온도가 영상 22도에서 23도가 되면서 바람이 약할 때는 테니스를 할 거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룰이 나오죠. 한다라는 룰은 날씨가 흐리지만 습도가 높을 경우에만 하겠다. 이 2가지 룰만 있을 때만 나는 테니스를 하겠다라는 거죠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테니스를 안 한다. 또는 잘 모르겠다. 보류한 때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런 연관성 규칙을 찾아내는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.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의 역할이에요. 분류하는 기준을 찾아내는 겁니다. 룰을. 자, 밑에 보면 활용 분야도 나오죠. 그래서 범죄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. 그죠? 실제로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범죄자일 것 같은지 아닐 건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VIP 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VIP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서 VIP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서 패턴을 딱 봤더니 VIP 이런 실적으로 쭉 나가.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VIP일 확률이 높겠죠?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벤트를 행사를 해서 확실히 VIP 쪽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거의 100% VIP가 될 수 있겠죠. 그죠?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. 자,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.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머릿속에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죠?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요, 안에. 여러분들 생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아마 기억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죠? 사람의 뇌포 안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. 뉴런으로부터 줄기 세포가 이렇게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고, 거기서부터 신경돌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전선 같은 거예요. 신경세포라는 게. 전선 같은 게 나와서 서로 간에 뉴런하고 뉴런들 간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사람의 몸에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,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화학적으로. 신호가 발생하는데 그 신호들이 뉴런을 막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이 기억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머리를 연구하는 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머리라는 게 그렇게 활동을 해서 공간에 저장을 하고 머리에 사람의 머릿속에 뇌 속에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지식을 저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즉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뇌에서 그런 뉴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기적 신호가 막 빙빙빙빙 막 하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런 인공신경망 이론을 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인공신경망 모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컴퓨터도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컴퓨터도 비슷하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신경망의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내서 문제를 활동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쭉 집어넣습니다. 근데 결과도 알고 있어요. 따라서 이것도 unsupervised learning이죠.
앞에 두 개, 어소시에이션 룰하고 클러스터링 룰은만 언슈퍼바이즈드고, 얘랑 앞으로 할 거는 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. 결과가 있어. 얘는 뭐냐? DM을 발송했을 때 성공한다, 안 한다. 그래서 DM을 발송해야 되느냐, 안 해야 되느냐.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사람의 머리처럼 수많은 뉴런들을 쭉 만들어 놓고요. 이 뉴런하고 뉴런 사이의 관계를 어떤 일정한 수학적인 함수에 의해서 들어갈 때 그 값을 변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배우겠지만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. 그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들의 변화를 일으켜서 숫자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숫자를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의 의사결정, 즉 100명을 집어넣었을 때 100명을 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, 즉 남자 50명, 여자 50명이 있어요.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 인풋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신호가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.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호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50명을 정확하게 다 남자, 여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이 중간에 있어서의 이런 정기적 신호 값을 찾아내는 게 인공신경망 모델이라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. 그죠? 계산하고 숫자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해봐야 압니다. 나중에. 해볼 거예요, 우리가. 그래서 인풋 레이어, 히든 레이어, 아웃풋 레이어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웨이트들을 조정한다는 거죠. 이 웨이트라는 게 그 정기적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예측할 때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도산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을 가지고 예측할 때 아까 전에 봤던 디시전 트리 기법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. 돈을 빌려달라 그래.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돌려서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도 알 수가 있고요. 아니면 디시전 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떨 때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고 어떨 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느냐. 이 두 가지 중에 인공신경망 모형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요. 그런데 문제는 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높게 나왔는지를 몰라, 정확도가.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의사결정했는지를 알아요, 몰라요? 모르잖아요. 하여튼간 뇌에 있는 뉴런들이 막 해갖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뇌 속에서 지금 뭐가 막 돌아다니고 있겠죠, 지금?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.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, 내가 하는 얘기를. 그치? 뭐 머릿속에 귀는 들어오는데 인풋은 있는데 프로세스가 지금 막 엉망이죠?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죠?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뭔가를 찾아내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. 하여튼 어쨌든 정확하게 찾아내.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뉴럴 인공신경망.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는 얘는 뭐예요? 논리적이죠. 논리적으로 이래서 너 빌려줄 수 없어. 아니면 너 빌려줄 거야.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어떤 룰 패턴이 나오잖아요. 얘는 정확하게 이래서 이래면 빌려줘라. 이래서 이러면 너는 안 됩니다. 왜? 규칙에 보면은 우리 은행의 규칙에 보면은 이게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얼마 미만이 돼야 되고 이럴 때만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쓸 거냐, 인공신경망을 쓸 거냐는 이제 뭐 나름 그 회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어쨌든 두 가지 다 예측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. 분석 기법 중에 또 하나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하나가 우리 케이스 베이스드 리저닝이라는 겁니다. 케이스 베이스드 리저닝은 여기 보는 것처럼 KNN 알고리즘입니다. 자, 이게 우리 클러스터링에서는 K-민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이고 사례 기반 추론에는 KNN이라는 알고리즘을 쓰이는데 이거는 뭐냐?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법률 쪽에 보면 판례즘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은 기존에 판례했던 사례들을 쭉 모아놔요. 그래서 모아놔서 유사한 사건이 있다. 그러면은 기존의 판례집에서 구형을 얼마를 했는지 이거를 다 보고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
이렇게 구형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변호사들이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. KNN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. 뭐냐면 기존에 어떤 사건들이 쭉 있으면 그 사건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케이스 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쭉 넣어놓습니다. 그럴 때 만약에 새로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?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? 라고 쿼리를 딱 해주면, 인풋에다가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, 실제로 여기 케이스 베이스드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인데, 케이스들을 쭉 정리해서 모아놓은 곳입니다. 여기서 기존의 이거와 어떤 새로운 사건이라든가 케이스가 들어오면, 그 케이스와하고 유사한 것들을 여기서 막 분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유사한 값을 찾아내는데 그 알고리즘이 KNN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비슷한 유사한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비슷한 사건들을 골라냅니다. 그래서 가장 비슷한 확률적으로 이거 A라는 사건과 가장 비슷한 확률들을 케이스를 뽑아내가지고 그 시뮬러 케이스들을 이렇게 올려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이건 내가 실제 한 거와 거의 유사하네? 라고 셀렉트를 할 것인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기준이나 다른 거를 한번 다시 해볼까? 라고 다시 또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오게 돼서 억셉트를 하게 되면 그 케이스는 다시 들어갑니다. 이 케이스 베이스라는 곳에다 다시 들어가서 하나의 케이스로 또 추가돼요.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케이스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? 더욱 유용해지겠죠?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. 그죠?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맞춰가지고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죠. 그러면서 그 판례집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을 누가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호를 잘 하느냐. 이런 거잖아요, 결국은. 그렇죠?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케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주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런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이라는 방법입니다. 자,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이거는 통계학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.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보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부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다.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변수들 중에서 부도했다 안 했다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골라내는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죠? 가장 통계적인 기법이죠.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통계적인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본 이러한 분석 기법들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들 중에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의 일부분입니다.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기법들이요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법들이 이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언슈퍼바이즈드가 2개. 언슈퍼바이즈드에서는 어소시에이션 룰,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분석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고 슈퍼바이즈드 러닝, 즉 목표 변수가 있다. 그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는 디시전 트리, 뉴럴 네트워크,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,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분석 기법들이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